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우리 기본문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첫 시간 총론 파트부터 가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총론 파트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 총론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세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까지 나올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 문제 정도의 전략을 짜세요. 전략을 짜셔서 딱 세 파트입니다. 세 파트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에 대한 용어와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라는 게 출제가 되고요. 자, 간혹 가다가 부동산업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업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그 부동산업의 유형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딱 세 파트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32에도 정확하게 세 파트, 부동산의 개념, 토지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토지 특성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파트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복합 개념의 논리예요. 우리 부동산학의 개념은 법경기로 이루어집니다.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을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여러 학문들을 종합한 응용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과정에도 있지만 단순 순수과학이나 종합 응용과학이다. 자, 그러면서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이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에 보시면은 기술, 경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 부동산의 개념에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복합돼 있죠. 복합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법경기,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개념을 보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했지만 법경기로 본다는 것은 이 토지라는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다 라고 본다면, 자, 이게 눈에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인간 눈에 보이는.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이라는 단어의 이 지문이 네 가지가 뜹니다. 자, 우리 기출은 항상 그 문제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고요. 경제석은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야 되는데, 기술적을 물리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과 경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다. 그죠? 이게 돈이 되는지 아니면 이 근저당 설정이 되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이라는 자체가 오른쪽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부동산은 하나의 자연물이죠. 특히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고 하나의 자연물이다. 그 다음에 토지는 또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다 부동산이 다르죠. 이거 눈에 보이는 면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골라내셔야 되고요. 자, 경제적이라는 거는 인문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자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자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토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 그럼 항상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건설회사가 이걸 생산지로서 살 수 있어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자, 이걸 이용해서 휴양지를 이용한다. 그럼 소비지이기도 하죠. 그 다음 내답하니까 상품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 안에서 자, 우리 A와 B가 거래 당사자다. 그러면서
공급자가 상품을 팔면 자 어떻게 돼요? 상품을 만들 때 토지가 필요하며 거기에 대한 생산재로서 들어가고 또 주택을 소비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자산과 자본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편법을 좀 이용하죠. 자, 여러분 이제 스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거냐. 그러면 경제적은 제가 이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시옷. 그래서 편법이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들어가죠. 그럼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본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시옷 들어간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공간 제한 환경 위치라는 것은 시옷이 없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잡으시면 여기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근데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률적은 이 부동산을 법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적이라는 것은 좁게 보는 협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협의의 부동산을 본다는 것은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우리 민법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본다면 어때요? 자,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근데 광의의 부동산으로 보죠. 그럼 광의의 부동산으로 잡보자라고 한다면 협의가 포함이 돼요.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법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동산,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튀어나오죠. 그럼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튀어나온다는 것은 자, 이거는 하나하나 개별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는 움직여서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은 둘 다 공시합니다. 함께 공 보일시 내 거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근데 공시 방법이 달라요. 동산은 우리가 점유로 한다고 민법에 배우셨고요. 부동산은 등기로 하거든요.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 자체가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권리를 이전시킬 때 서류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걸 권리 이전하기 때문에 등기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라는 자체는 움직이잖아요. 자동차는. 그럼 동산에 들어가요.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도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시단을 갖추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한다. 이 개별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제는 어떻게 되냐 보시게 되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들어가고 강에도 들어가요. 근데 의제중부동산은 민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아니라 광에만 속한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틀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3페이지 기술적,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중요하죠. 자, 시호 들어갑니다. 자산이라는 자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고 실물자산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부동산을. 그 다음에 재화는 생산하는 데 드는 어떤 투자 미천이에요.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 하나의 미천으로서 사용되고요. 자, 이 생산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의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지에서 재화의 생산하기에 필요한 어떤 성분이고요. 소비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가 소비재죠. 상품은 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상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개념으로 한번 가보죠. 법률적 개념은 민법상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9조 제1항이 그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 다 동산이다.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라는 것만 아웃라인 잡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넘기셔서 17페이지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의는 협의에다 중부동산을 플러스하거든요. 그럼 17페이지에 중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재단, 강업재단, 임목, 선박, 항공기, 건설기, 자동차, 어업권, 강업권입니다. 자, 그럼 공장재단과 강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건 공장재산의 집단이에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그게 기계도 있죠. 그래서 싹 다 잡아서 우리 저당법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들도 부동산에 준하죠. 선박은 선박 등기법이다. 우리가 20톤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임목은 임모에 관한 법률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거. 그 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어업권 같은 거는 우리 민법에서 오른쪽에 그 권리로서 주물권으로 보며 민법의 토지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은요. 자, 그 의제부동산 같은 것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목적물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개법에 의해서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만 아우트라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에서는 이렇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출제가 된다는 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 앞에 복합이라는 단어가 다 공통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냥 복합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활동상의 개념이죠. 그러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로 봐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법에서는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복합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나 거래 활동할 때 토지만 산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사잖아요. 토지와 건물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으로서 거래 활동이나 평가 활동할 때, 자, 평가할 때 우리가 일괄해서 감정 평가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일체로 보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복합 건물이라고 하죠. 그럼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앞에 주상이라는 게 생략됐어요. 자, 주상 복합 건물은 들어보셨죠? 한 건물의 다용도로서 우리가 1층은 상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합 건물이라는 건 다르죠. 미리 가보겠지만 감정평가할 때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갈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그러면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그럼 법경기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법경기.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의 정점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 밑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의 활동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일괄 평가한다는 것만 그냥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실 건요. 자, 그럼 교수님, 다음은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요? 자, 다음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서 정착물이라는 거를 물어볼 겁니다. 정착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기본서의 핵심은 그럼 어떻습니까? 초단기예요. 초단기. 그래서 어떻습니까? 합격의 빠른 초단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딱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 드릴 테니까 그럼 교수님 왜요? 그러면 다른 건 안 나옵니까? 자, 다른 것들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착물도 우리가 이 정착물에 대해서 구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시험 문제 빈번하게 안 나온다면 자, 그건 제가 문제집 가서 나중에 연결시켜서 더 플러스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염두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 자,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7페이지로 이제 가시게 되면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동상과 정착물의 구분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정착물이라는 거에서 떠요.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우리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라는 것은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시험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토지 위에 동산이었으나 토지 위에 부착이 되면서 쉽게 짱 박혀서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땅이 고정돼서 견고하게 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계속적이지 않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시적도 틀리고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 이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리 학개론에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다릅니다. 그걸 해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자, 민법을 먼저 들어간다면, 자, 민법은 좀 전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어요.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자체를 봤을 때 민법은 토지의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의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토지 위에 동산이었는데 부착해서 이동할 수 없게 됐으나, 자, 요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거래 시 토지와 같이 갈 거냐, 토지의 일부냐, 아니면 토지와 다른 것으로 부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거래 시 토지의 일부를 볼 게 있고요. 일부. 그 다음에 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자, 어차피 입문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잘 하시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들이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민법을 다 공부를 하셨으니 이제 연결시킬 때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입문 과정이 끝났으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연결시켜 본다면요. 15페이지 토지라는 자체는 요거는 제가 공간에서 제가 연결시키겠고요. 정착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15페이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는 거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부동산을 간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토지와 어때요? 이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독립정착물로 봐요. 독립정착물. 다른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근데 토지에 따라가서 일부가 돼서 같이 거래 시 같이 간다면, 자, 일부가 된다는 거는 종속정착물이 돼요. 종속정착물.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자, 정리를 해놨죠.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정리된 것들을 다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된 부동산이 되죠. 건물이고, 그 다음, 자, 수목이라는 것도 나무도 임목도 등기된 임목만 가능합니다. 등기된 임목. 자,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에서 명인방법이라는 거를 배우세요. 명인방법. 그 명인방법이라는 건 명백히 인식, 남한테 알리거든.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표처로 적어놓은 것도 이 명인방법에 의해서 갖춘 수목도 정착물로 간주한다고 민법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그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권원에 의해서 타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럼 권원이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고 을돌이가 여기다가 상한나무를 씌워요. 자, 그러면 권원이라는 자체는 이제 서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을돌이 소유로 가는 거죠. 그럼 독립된 거로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된 부동산이고요. 수목은 임모에 관한 법률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임목도 들어갑니다. 자, 미분리 가실도 들어가긴 해요.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의 수목으로 독립한 정착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작물은 권원에 의해서 이거에서 경작 재배하고 있는 독립한 정착물을 우리가 다룬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토지가 일부가 된다는 것은요. 자,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자, 그래서 이 토지의 일부가 돼서 종속 정착물이 됩니다. 자, 종속 정착물이 된다는 자체가 얘는 특히 이 공시법 시간에 국어라는 게 있어요. 국어. 작은 도랑이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부가 된다고 하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되니까 자, 국어가 이제 중요하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상태, 수목과 다연생식물 같은 자연과실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갈 텐데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드려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민법에서 나오는 정착물을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 정착물은 어떤 걸까요? 학개론은 학문이에요. 개론. 자, 그럼 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픽처라는 얘기를 씁니다. 픽처. 고정된 물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벽에 철근이 있으면요. 자,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원래부터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된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건축 설비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죠. 그럼 구분 기준이라는 것은 다 보지 마십시오. 그럼 다 보면 요 핵심이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찍어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정착물을 픽셔, 설비라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됨으로 정착물이 된 물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제가 찍어드린 것만 가하고요. 그 다음에 라만 보세요. 자, 나나 마 같은 경우, 우리가 가나다에서 나나 다 같은 경우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라만 우리가 체크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 방법은 자, 집에 있는 염리 벽시계는 띈다고 해서 그 손상을 안 주죠. 그럼 하나의 동산입니다. 근데 벽 날라고 해서 부셨어요. 손상을 주면 그건 정착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와요. 그럼 물리적이라는 게 생략이 됐죠. 그럼 제거하여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자, 기능과 효용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기능과 효용. 그럼 기능과 효용이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들 벽시계는 띈다고 해서 손상을 안 주잖아요. 그럼 손상이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강의실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을 우리가 원래는 전파사에서는 동산이었는데 지금 정착이 돼 있잖아요. 이걸 띄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두워서 강의를 못 듣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손상을 줍니다. 손상을 주는 거는 부동산 정착물로 보자는 거죠. 그 다음, 자, 라에서는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다. 본다면, 자, 임대인은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그럼 얘는 항상 영구적으로 자기가 정착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임차인의 정착물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착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일시적이니까 동산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동산의 3종 세트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게 있는데요. 이 과실이라는 게 자연과실과 그 다음에 인공과실로 나누죠. 그렇다면 사람이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그냥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이나 산딸기 달에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긴다. 그럼 이거는 산에 나는 거기 때문에 뽑고 넘기면 치사하잖아요.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교제에 있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돼서 종속주택물로 가요. 그렇지만 인공과실은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해버려서 수확해버리거든요. 자,
자, 그러면 뽑는다고 이건 치사하지 않잖아. 그래서 뽑고 넘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벼나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식 중인 수목. 자, 그럼 수목은 너 가식적인 놈이야. 그럼 거짓 가짜거든. 임시로 씌운 묘목이에요. 이건 동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있죠. 지금 경작 수확물은 어떻게 돼요? 이건 뽑고 넘기니까 동산이고, 그다음에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동산에 들어간 3종 세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했지만 17페이지에 물건의 부착 방법만 보세요. 그래서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이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한다. 그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이 제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건물의 효용을 제한한다면 정착물로 간주하죠. 자, 그 다음에 라입니다. 의도예요. 자, 의도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관계죠. 물건에 설치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른데 임대자가 설치한 거는 소유자니까 정착물로 간주하나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간다. 요거 출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팁을 드려서 동산의 3종 세트를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임차자 정착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차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항상 이제 요즘 이제 뜨시는 분이 이제 나훈아 가수잖아요. 그래서 나훈아 차가 이제 거의 다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거 가수차다. 가수차. 그래서 가수차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법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제 이론을 먼저 간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여기까지 하시면 한 문제 정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초단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 그 파트 우리가 하나씩 건져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딱 한 대는 두 문제까지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를 잡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동산은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그럼 종합운용과학은 여러 학문들을 접근하죠. 그럼 법은 이제 공법과 사법이 있고 민법과 공법, 경제는 경제학, 경영학, 기술적은 토목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경기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은 쉬워 들어가는 5가지가 있었고요. 기술적이 4가지를 비교하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지만 광해도 들어갑니다. 근데 의제부동산은 광해만 들어간다는 거 꼭 가져가셔서 틀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나와 있는 토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국어는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오지선다에서 다음 중 토지의 독립된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거. 1번 건물, 자 2번 소유권 보존 등을 마친 임목,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 권한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5번 국어. 그럼 요거를 맞히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착이 된다는 게 그 다음 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우리가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손상을 주면 정착물, 손상을 안 주면 동산. 그 다음에 건물주가 소유자가 정착한 건 정착물이지만 우리가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간다. 자, 가수차 기억하십시오. 가수차.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에요. 자, 다음 중 동산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판잣집이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가는 거니까 동산에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지금 제가 이 데이터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가수차, 자, 가수차 진행한다. 가식 중인 수목, 수, 경작 수확물, 차, 임차자 정착물 3가지를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인데 복합 부동산은 달라요. 토지와 건물이 거래 활동이 하나의 일체로 거래되는 게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이다. 근데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거는 좀 출제 빈도가 낮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 2가지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은 이렇게 가세요.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 그러면 법경기라는 게 나와줘야지.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경기라는 게 뜨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하나의 일체로 보기 때문에 활동의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복합 부동산은 활동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토지의 분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